그러면 2절에서 이제 실제 몰락 함수와 프리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함수들의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몰락이라는 함수 MALLOC 얘는 stdlib.h를 include 해야 된대. 자, 그리고 몰락이라는 함수는 인자값으로 size 언더바 t의 size 내가 몇 바이트를 할당할 건지 그 바이트를 수를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몰락 함수가 힙에서 해당 사이즈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 값을 반환을 하는데 보이드의 포인트로 반환을 한대. 그러니까 보이드 여기서는 없다 얘기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단 주소 값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주소 값에. 그 말은 내가 지정해서 요구한 사이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야. 자, pre라는 함수는 이제 내가 만든 메모리 얻은 공간의 주소 값을 넘겨주면 그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게끔 해주는 함수가 pre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몰락 함수는 성공하면은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 값을 반환을 해주고 실패하면 널 값을 반환을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몰락 사용하고 나면 이 정상적으로 할당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꼭 널인지 체크함으로써 조사를 해줘야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사용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몰락 자체를 한번 보는 거니까 몰락에다가 4바이트 크기를 얻었어. 4바이트 크기. 4바이트 크기를 얻었고 그러면 이 주소 값이 반환이 될 거니까 우리는 포인트 누굴 만들었냐? ptr1이라는 보이드의 포인트를 만들었어. 그 말은 아직 누굴 가리킬지 지금 모른다는 거지. 누가 제작이 될지. 왜? 지금은 이 몰락이 보이드의 포인트니까 우리도 보이드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걸 여기에 저장을 해 준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리킬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에 몰락 12바이트를 요청을 했어. 힘 영역에. 그러면 12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얻었고 이걸 누가 ptr2라는 보이드 포인트가 얘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저장을 한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리고 프리 시키면 이제 가리키는 이곳의 메모리가 프리가 되게끔 해주고 있는데 보이드 포인터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쓰거나 읽어야 되는데 얘 포인트가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조 연산을 쓸 수 없다라고 저 앞에서 포인트 공부할 때 배웠어. ptr1이 참조하는 값에 10을 저장해. 이런 게 불가능하다 이거였지. 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실제 참조 포인트를 연산자를 쓰더라도 가서 어떤 연산의 기준으로 저장을 할지 어떤 자료형을 기준으로 저장을 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몰락을 보이드 포인트를 리턴하니까 이렇게 받아야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조금 여기 몰락해서 반환하는 데이터에 이걸 강제적 형 변환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보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번에 몰락 size of int 하면 4바이트 size of double 8바이트 그 다음에 size of int 4바이트 짜리가 7개 28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가 9개 72바이트 이렇게 바이트를 요구를 했어. 근데 여전히 얘들은 보이드 포인트니까 이거와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 이와 같이 몰락이 연결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 얘를 보이도록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인트형 크기만큼 만들었으면 내가 여기에 정수값 인트형을 저장을 하려고 4바이트를 받았을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가리키는 애는 누구? 인트형의 포인트가 되어서 얘를 가르쳐 줘야 여기를 인트형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에 인트형이 7개 있는 74, 28 28칸짜리의 메모리 공간을 얻었어. 인트형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직 지금 이런 줄은 없는 거지. 그냥 통으로 28바이트짜리를 얻었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 인트 값을 7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28바이트를 얻은 거니까 얘도 인트형의 포인트가 얘를 가리키게끔 해주면, 그러면 나는 이 포인트를 플러스 증가 연산자를 이용해서 4바이트씩 점프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몰락을, 자, 지금은 몰락 함수는 인자로 숫자만 전달할 몇 바이트, 그러니까 할당하는 메모리의 용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이즈 오브 인트라고 전달해도 우리는 인트형을 저장하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얘는 그냥 4바이트만 알지 여기에 누굴 저장할 건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몰락을 만든 이유가 보이도록 그냥 보내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의 포인트형을 지금은 결정을 짓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할당을 받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몰락 사이즈 오브 인트 했으니까 4바이트 크기를 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주소값이 원래는 보이드의 포인트로 해서 반환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인트형의 주소값이야 라고 강제적 형변환을 해준 거지. 강제적 형변환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이드 포인트가 아닌 인트형의 포인트 ptr1이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지. 자, 이제 인트형이 가르치니까 우리는 별표 ptr1에 10을 저장해줘 하면 ptr1이 가르치는 곳 여기에 10이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몰락을 쓰는데 좀 모양이 좀 복잡하지. 여기에는 보통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저장할 자료형의 크기를 보통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 이 자료형들에 대한 포인터 형변환, 그리고 내가 가르칠 포인터 변수, 이렇게 보통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내가 W형 변수 하나를 만들 크기 8바이트를 W형의 크기 8바이트를 얻었어. 그리고 이걸 W형의 포인트로 리턴하니까 우리는 W형의 포인트 ptr2를 만들어서 얘를 가리키게끔.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도 포인터 ptr2에 3.14를 저장해 주라 라고 하면 얘는 W형의 포인트니까 가서 여기에 3.14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이즈 오브 인트 7개, 9개. 누가 같겠어? 배열과 유사하겠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몰락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모양을 봤어. 한번 이걸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인트형의 포인터 ptr1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몰락 사이즈 오브 인트니까 4바이트 크기를 갖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걸 인트형의 포인트형으로 형변환해서 여기에 저장해줘서 ptr1이 여기를 가리키게끔. 자, 다음 ptr2는 몰락 사이즈 오브 인트형 7개, 인트형 7개인 7428 28바이트
28바이트를 가리키게 되는 거지. 28바이트. 그리고 이 주소값을 int형의 포인트로 반환했으니까 ptr2에 얘가 저장이 돼서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고,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ptr1은 int형 변수 하나와 동일한 게 되고, 얘는 int형 배열과 7칸짜리 배열과 동일한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ptr1의 값, 그러니까 ptr1이 가리키는 곳에 누구 20을 저장해 주라 라고 요청을 한 거지. 자, 그 다음 i는 0부터 7보다 7번 반복할 거야. ptr2의 i번방, 그러면 ptr2의 i번방, 이거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어. ptr2 더하기 i 번방의 값,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했지. 그러면 자, i의 0번방, 그러면 여기 0번방 제일 처음에 여기지. 여기에 int형의 크기니까 4바이트 크기로 값을 저장을 하겠지. i 더하기 1 해서 1이 저장이 됐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증가되면 i가 1이 되면 ptr 더하기 1번 방의 값 더하기 1을 하니까 4바이트가 커지겠지. 여기에서 또 int형의 크기로 해서 4바이트에다가 2가 저장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4바이트씩 자꾸 증가하면서 다음 여기가 해당이 되겠지. 3, 4, 5, 6, 7 이렇게 돌면서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또 그냥 우리가 배열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 했지. 이렇게 적어서 값을 직접 입력을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값을 ptr1에 얼마 있니 했더니 20. 다음에 ptr2의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1, 2, 3, 4, 5, 6, 7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리 동적 할당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대. 지금 이제 여기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끝나는 순간 ptr1 pre에서 두 개를 다시 반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메모리 동적 할당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얻어내긴 했는데, 자, 다음 내가 예제를, 책에는 없는 예제인데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메모리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자료 구조 배울 때 연결 리스트에 그냥 초간단 버전, 리스트를 이런 형태로 구성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그거의 맛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 구조체를 person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각각 이름, 전화번호, 나이 이런 정보도 들어있지만 또 자기 뒤에 누군가를 가리킬 포인터 변수도 하나 들어있어. 자기와 동일한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next라는 포인트를.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얘를 노드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우리가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하나 만들면 얘는 이름, name, 다음에 폰 넘버, 다음에 age, 다음 얘는 포인트가 되겠지. 포인트. 얘는 이제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노드. 자, 그래서 우리 person p head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얘는 person형을 가리키는 head. 그리고 처음에 null,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너를 가리키고 있단다.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거지. 다음에 노드도 하나 이제 만들어서 null로 지금 해놨고,
그래서 몇 명의 정보를 입력받을까요? 해서 만약에 3명, 3을 받았다고 해볼게. 3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3번 반복하면서, 자, 처음에 한번 들어올 때, 우리 보통 그전 같았으면 이걸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최대 100명을 받을 거면은, 이렇게 구조체 배열을 person PARR 최대 100명을 받을 거면 100 이렇게 해서 구조체 배열을 만들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안 만들고, 자, 3명 했으니까, 자, 먼저 처음에 한번 몰락해서 person 구조체를 하나 만든 거야. 자, 여기에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고, 누가 노드라는 노드가 노드라는 포인트가 이 구조체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놨어. 자, 그리고서 이제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입력을 받았어. 이름, 전화번호, 나이까지 입력을 받았어. 자, 그리고 헤드가 아직 아무도 한 번도 들어온 게 없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자, 노드의 next 얘를 누구로? 널로 가리키게끔. 얘는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로 널을 가리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p 헤드는 누구를 가리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얘를 가리키게끔 연결을 지어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p 헤드에 정보 한 명이 붙었지. 한 명이 붙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서 또 노드가 자,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받았어. 자, 그리고 또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다 입력을 받고, 그 다음 이번에는 p 헤드가 이제 널이 아니니까 노드의 next는 누구를 가리킨대? 헤드 가리킨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지. 얘를 가리키고 p 헤드는 노드를 가리키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와서 이거 꼬리 이렇게 붙겠지. 또 하나 더 붙이면은 또 노드가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하고, 포인트가 누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꼬리는 여기를 가리키겠지. 그 다음에 p 헤드는 새로 이 여기를 가리키겠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준 거야. 그러면 p 헤드를 통해서 쫓아가 보면 이거의 꼬리는 또 이거의 꼬리는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쭉 끝까지 3개의 정보를 다 찾아갈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모양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지금 이제 지금 헤드가 얘를 가리키지,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올라가 있어. 지금 모양이. 얘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이제 한번 시켜 보려고 해. 출력을 한번 시키는데, p 헤드를 계속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다시 한번 찾을 때는 못 찾으니까 우리는 노드를 만들어서 노드가 p 헤드에 가리키는 부분, 여기를 가리키게끔 연결을 지어줬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드의 네임, 폰 넘버, 에이지 출력하면 여기 정보가 출력이 될 거야. 자, 출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노드는 누구를 가리켜? 현재 노드가 여기를 이렇게 노드의 next 여기를 얘가 가리키게끔 이렇게 바꿔줬어. 그리고 또 출력하니까 두 번째 정보가 다 출력이 됐겠지. 그럼 또 얘의 next를 노드가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서 또 출력을 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정보가 다 출력이 됐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노드 next 하니까 얘는 마지막에 너를 가리키게끔. 그래서 노드는
임시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받고 출력까지 완벽하게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메모리를 다 해제해 줘야 되지. 그래서 phead의 next, phead의 next가 null이 아니면 그러면 null일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노드가 헤드 가리키는 얘를 처음에 가리키게끔 했어. 그리고 헤드는 어디를 가리켜? 이 노드가 가리키는 곳의 다음 곳 여기를 가리키게 한 거야. 가리키게 하고 프리 노드 하니까 얘가 이제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겠지. 사라지고 헤드는 이제 여기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두 개만 남은 거야.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또 노드가 헤드가 가리키는 곳 여기를 가리키고 이걸 지울 수 있게끔 준비해주고 지우고 반복을 하면서 메모리를 다 해제해 주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정보를 내가 3명이 아니라 1000명을 받을 거야 해도 미리 먼저 이렇게 1000명의 정보를 받을 메모리를 배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계속 만들어서 붙이고 해 나가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연결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제는 한번 나중에 공부할 걸 미리 한번 구경했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풀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메모리 공간이 얻었던 메모리 공간을 해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얘는 계속 사용 중인 걸로 나타나. 사용도 안 하는데 이제 풀이 안 해주면 여기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 포인트도 없애버렸어. 그렇지만 힘 영역에서는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게 계속 몇 번 반복되면 계속 메모리에 쌓이겠지. 그래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라는 중요한 리소스를 계속 차지하게 돼. 그리고 프리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계속 사용이 돼.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실행 시에 할당된 모든 자원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프리 함수를 호출을 안 해주면 이게 반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꼭 프리 함수를 호출해 줘야 돼.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일 만들 때 fopen과 fclose를 쌍으로 이렇게 사용했듯이 몰락과 프리도 꼭 쌍을 잘 이뤄서 열었으면 닫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고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 한번 살펴봤던 얘기고, 그 다음에 몰락 관련된 함수 중에 유사한 함수가 callloc과 reallocation이 있는데 callloc은 할당하는 몰락 함수하고 유사한 함수인데 전달 인자가 다르대. 얘는 우리가 몰락 함수는 내가 원하는 그냥 전체 크기를 알려줬는데 여기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 몇 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준대.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쓰기 편하면 이걸 써도 되는데 보통은 몰락 정도만 충분히 이해해 놓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reallocation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내가 몰락을 이용해서 처음에 한 인트형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한 40바이트를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어.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10개가 안 되겠어.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정보가 있으면 이거 없애버리지 않고 이걸 새롭게 리얼록을 요청하면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전달해 주면 메모리를 다시 원하는 크기만큼 100개 그러면 400바이트가 되겠죠. 400바이트를 하고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전달 이쪽으로 넘겨주게끔, 그러니까 이 값을 유지하면서 메모리를 더 증가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소값이 새로 만들어진 곳에 주소값이 다시 사이즈의 크기로 늘리거나 줄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포인트고 보이드의 포인트가 리턴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멀록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멀록 함수, 리얼록 함수가 반환한 주소값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이어서 확장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게 했는데 리얼록 함수에서 반환한 주소값이 다른 경우는 기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이을 여력이 없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메모리를 복사하고 새로운 주소를 보내줬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메모리를 옮겨 담고, 그러면 나오는 반환되는 주소값도 달라지겠지. 그걸 유념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 거야. 리얼 로케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메모리 동적 할당 부분에 대해서 쭉 많이 살펴봤고, 사실 나중에 가면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게 자료구조 공부할 때 이런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할 때 아주 많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25장을 마치도록 할게요.